오늘 차트 패턴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하는 점. 오늘 배울 차트 패턴은 알파스퀘어의 차트 게임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주식이론이자 패턴인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미국의 회계사 랠프 넬슨 엘리엇에 의해 발표된 이론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투자자의 심리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론으로 뉴욕의 주가 대폭락 사건인 1987년 블랙먼데이를 예측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가는 상승호파와 하락산파, 총 8개의 파동에 의해 끝없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동들로 추세를 파악하고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승호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승 1파는 가장 짧은 파동으로 하락 추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인지 새로운 상승 1파의 시작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표나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진짜 상승 시그널인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승 1파는 단기간 파동이며 상승 2파가 곧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2파는 일종의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1파보다 하락하는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상승 3파의 경우 빠르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상승 2파에서 매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즉, 상승 3파가 이어진다면 상승 2파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3파. 보통 이 상승 3파에서 가장 긴 파동이 나오는데요. 상승 3파가 상승 5파보다 짧을 수는 있지만 상승 1파보다는 길어야 합니다. 즉, 상승 3파는 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져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시점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승 4파 역시 조정파동입니다. 만약 상승 1파의 고점보다 하락한다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2파와 마찬가지로 매수 시점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손절매 지점이 낮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 4파는 엘리어트 파동의 이탈 여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5파. 상승 파동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며 보통 상승 1파의 파동 길이와 비슷하거나 상승 1파나 상승 2파보다 좀 더 긴 형태의 파동입니다. 즉, 상승 5파는 상승 3파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매도에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다음은 하락 3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 1파는 조정파동으로 상승 5파의 연장에서 나올 수 있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락 1파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에 따른 급격히 많은 거래량의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락 2파는 하락 1파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하게 하락한 경우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 경우 하락 2파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 2파는 고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했을 때 손실폭을 줄여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락 3파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구간으로 수매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다음은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시 차트는 알파스퀘어의 차트를 활용했습니다. 크롬에서 설치 없이 맥에서도 사용 가능한 WTS, 알파스퀘어를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상승 1파는 수직 상승하는 파동 중 가장 짧은 파동으로 보입니다. 조정 구간으로 상승 2파가 나타나고 가장 긴 파동으로 보이는 상승 3파가 보이며 조정 구간의 상승 4파, 상승 1파보다 좀 더 긴 형태의 상승 5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정 파동인 하락 1파, 상승에도 하락 1파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하락 2파,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하락 3파가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트를 보겠습니다. 수직 상승 파동 중 가장 짧은 파동의 상승 1파, 조정 구간의 상승 2파, 다시 상승하는 상승 3파, 조정 구간의 상승 4파, 긴 파동을 보이는 상승 5파가 보이고 조정 파동의 하락 1파, 짧은 상승세를 보이는 하락 2파, 다시 긴 하락세를 보이는 하락 3파가 보입니다. 다음은 엘리어트 파동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이론이지만 실전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한계점인데요. 엘리어트 파동의 한계 첫 번째, 연장 파동인지 진짜 파동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엘리어트 파동에는 연장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파동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차트에서 만나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5파동인 건지 연장 파동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파동인지 큰 파동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실제 시장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변수로 움직이고 엘리어트 파동은 소규모의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이 시점이 상승 1파라서 매수를 준비해야 하는지 소규모 파동이 상승 5파라서 매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해석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점이 분명함에도 엘리어트 파동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파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트 패턴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엘리어트 파동 1초 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스퀘어에서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